반갑습니다. 신국보론입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 공개할까 말까 망설였던 내용을 들고 왔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살짝 노출되긴 했는데 누가 보면 에이 저 정도는 나도 벌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요즘 유튜브를 보면 월 1000만원 이상 버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제 수익 공개가 의미가 있을까 싶어서 조용히 넘어갈까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수익을 공개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는 영원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서 발생한 수익이라 더욱 의미가 깊거든요. 그것도 제가 영상을 직접 만들어 올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패시브 인컴이 발생을 한 겁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얼마를 버는지보다 어떻게 버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소위 말하는 월 1000만원 버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대부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루에 33만원짜리 하나를 팔면 된다. 더 쪼개면 10만원짜리 3개만 팔면 된다. 여기서 더 세분화하면 5만원짜리 6개 또는 1만원짜리 30개를 팔면 되는 거죠. 이렇게 단가를 쪼개면 겁나던 숫자가 오히려 현실적으로 느껴지는 건 사실입니다. 유튜버 신사임당 주원규 PD님도 5년 전에 말했던 내용이라서 전혀 새로운 내용은 아니죠. 1년에 10억 버는 방구석 비즈니스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평균 가격 30달러인 3에서 5가지 제품을 보유하고 각 제품을 하루에 25에서 30개를 판매하면 100만 달러 비즈니스가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한국 돈으로 1년에 14억을 벌 수 있다는 소리죠. 말은 너무 쉽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각자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볼까요? 집구석에서 순수익으로 단돈 1만원 남길 만한 물건이 있습니까? 평균 가격 30달러짜리 즉 우리나라 돈으로 45,000원짜리 제품을 4-5가지 보유를 하고 있습니까? 그런 제품을 갖고 있다고 치겠습니다. 그렇다면 판매할 능력은 있습니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카피라이팅은 작성해 보셨습니까? 상세 페이지에는 뭐부터 나와야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뇌과학, 행동경제학, 사회심리학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로버트 치알디니의 설득의 심리학, 간다 마사노리의 비상식적 성공법칙, 전뇌사고, 글청개님의 팔지 않아도 팔리는 마케팅의 법칙, 팔팔마 이런 거 읽어보셨습니까? 객단가를 높여야 한다고들 말하지만 높일 자신 있습니까? 이러한 것들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대부분 모르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맨 땅에서 헤딩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더 이상 설명 안 드려도 아시겠죠? 그렇다면 얼마를 버는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의 뜻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결국엔 이거죠. 돈의 크기는 나중 문제고 돈을 버는 주체가 나인가 아니면 내가 만든 시스템인가를 따져봐야 한다는 겁니다. 오렌 버핏이 이렇게 말했죠. 만약에 당신이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만 해야 할 것이다. 혹시 잘 때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으신 분 계신가요? 찾았다면 제 영상을 애초에 안 보셨겠죠. 객단가를 높이라고 다들 말하지만 지금 당장 내가 객단가를 올릴 수 있는 기반이 있습니까? 브랜드가 있습니까? 아니면 신뢰가 쌓여 있습니까?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30만원, 50만원, 100만원짜리를 팔아보라고 하면 그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물론 가족, 친척, 친구 동원하면 몇 개는 팔 수 있겠죠. 아무것도 없는 맨 땅에서 헤딩해본 사람들이라면 저 같은 놈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벽 같은 일인지 뼈저리게 아실 겁니다. 이런 벽 같은. 그래서 얼마를 버느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의 핵심은 단돈 1원을 벌더라도 그 1원이 어떤 방식으로 들어왔느냐에 따라 앞으로 벌 수 있는 돈의 크기가 결정된다는 뜻입니다. 억지로 몸쓰고 시간 갈아놓고 잠 줄여가며 벌어들인 1원이라면 그 방식으로는 10원, 100원, 1000원도 똑같이 갈아 넣어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내가 영상을 올리지 않아도 내가 광고를 하지 않아도 스스로 굴러 들어온 1원이라면 그 1원이 10원이 되고 그 10원이 100원이 되고 나중에는 1000만원으로 커질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시간을 갈아 넣어서 번 1원인지 시스템이 만들어준 1원인지 그 1원에 대한 출처는 본인만 알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속일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방식이 미래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단 1원의 수익이라도 어떻게 들어온 돈인가를 먼저 보려고 합니다. 그 차이가 앞으로 벌어들일 돈의 스케일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만원짜리 순수익 남길 만한 거 없으면 0.03달러, 0.006달러, 0.0016달러 이런 거 수십 개, 수천 개, 수만 개 모으면 되잖아요. 그런 게 세상에 존재하냐고요. 원래 사람은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는 대부분 없다고 단정 지어버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매일같이 보고 있으면서도 그 이면에 있는 구조는 보지 않습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본다는 뜻이죠. 쇼츠는 업로드하면 조회수 1000회는 기본적으로 나오죠. 2원으로 계산해보면 2000원입니다. 하루에 한 편씩 한 달을 제작해서 올리면 6만원이고요. 100만회가 나온다 치면 200만원이죠. 혹시라도 1000만회가 나온다면 2000만원이 되는 것이고요. 1원으로 계산하더라도 1000만원 아닙니까?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 있겠습니까? 제가 이번에 번 금액 자체는 솔직히 큰 돈이 아닙니다. 하나하나 보면 정말 하찮은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티클 모아서 이 정도 나왔다면 상당히 고무적으로 판단됩니다. 더 중요한 포인트는 그 금액은 내가 영상을 올리지 않았는데 남들이 알아서 퍼뜨리고 있는데 돈이 벌린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조회수 수익이 아니라 음원 수익이라는 점이거든요. 단군 이래 가장 돈 벌기 쉬운 시대에 살고 있구나 또 한 번 깨달았습니다. 저도 처음에 그 말
말 듣고 속으로 욕했거든요. 자고 있을 때도, 밥 먹을 때도, 놀고 있을 때도, 심지어 똥 놀 때도 지금 이 순간조차도 수익은 계속해서 쌓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생각해도 정말 희한한 파이프라인입니다. 이런 시대에 태어나게 해주신 부모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올린 영상에서 나온 수익은 다들 아시다시피 수익화 이후의 광고 수익입니다. 유튜브 파트너스가 통과된 이후에 생기는 돈이죠. 구독자 1000명의 유효 시청 시간 4000시간을 넘겨야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조건을 통과하지 않더라도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이미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짤 스튜디오나 쇼츠 뮤직 같은 음원 수익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막혔죠. 음원 수익이 있을 때조차도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을 또 나눠 먹기 위해서 도대체 이걸 누구 입에 풀칠하노?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뒷걸모아 대산이라고 그 금액도 모이면 무시 못할 금액이었습니다. 이제는 그런 음원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그 이상의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플랫폼에 의존하는 구조가 아니라 플랫폼을 활용하는 구조로 저의 전략이 바뀐 겁니다. 이 차이가 진짜 미친 겁니다. 예전에는 조회수 올리려고 꾸준히 영상 만들어 올리고 썸네일 제목 바꾸고 키워드 점수 맞추고 알고리즘의 간택받기를 바랬습니다만 지금은 플랫폼의 정책이 바뀌든 누가 수익 분배를 줄이든 상관없이 매일 영상을 만들어 올리지 않아도 남들이 알아서 쇼츠 제작하고 제 인생을 대신 살아줍니다. 첫 번째 곡은 현재 리믹스가 260회를 넘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계속 늘어납니다. 이번에 두 번째 곡을 발표했는데 마찬가지로 남들이 퍼가서 리믹스하고 있습니다. 그 저작권료가 조용히 저한테 들어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제 수익이 영원이 된 이후 설계한 파이프라인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그거 보는 순간 솔직한 말로 와 이때까지 인생 말라 이래 열심히 살았노 하는 현타가 왔습니다. 이거야말로 남들이 제 인생을 대신 살아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그 이야기, 크지 않은 금액 뒤에 숨겨진 말도 안 되는 구조와 충격적인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채널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날짜는 2025년 9월 27일 그로부터 딱 한 달 뒤인 10월 28일 수익 창출이 통과됐습니다. 이때부터는 올리는 즉시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죠. 10월 한 달간 아니 29, 30, 31일 3일간 수익은 대략 19만원 돈입니다. 그런데 음원 수익은 181달러 한국 돈으로 26만원. 현재까지는 롱폼 44개, 쇼츠 24개 올렸습니다. 현재 이 채널에서 나오는 금액은 10월, 11월 합해서 대략 190만원 정도 되고요. 근데 사실 애드센스 수익은 놀라울 정도는 아닙니다. 요즘에 이 정도면 어디 가서 명함도 못 내밀거든요. 그래도 예전에 하루 종일 일하면서 벌었던 거에 비하면 상당한 금액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아무튼 애드센스 수익은 그렇다 치더라도 240만 회 중 89%는 공식 아티스트 채널의 동영상에서 11%는 내 음악이 사용된 다른 채널의 동영상에서 기록되었습니다. 10월은 1.4만 회, 11월은 25만 회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회수 수익으로 보자면 약 19만원 돈인데 유통사 정상 금액을 확인해보면 180달러가 들어있습니다. 26만원이 조금 넘는 돈이죠. 그러면 11월은 25만 회가 나왔으니까 대충 계산해보면 433만원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에다가 애드센스 수익 166만원을 더하면 599만원 정도라 볼 수 있습니다. 12월 26일 정도 되면 11월분 정확한 금액이 나오겠죠. 그때 한 번 더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아니라는 점 다시 한 번 더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AI로 음악 만들면 돈 못 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월 1000만원 넘게 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공통점은 두 부류 모두 꾸준히 했다고 말합니다. 그럼 과연 꾸준히가 답이 아니란 소릴까요? 카페에서 듣기 좋은 음악, 공부할 때 듣기 좋은 음악, 운동할 때 듣기 좋은 음악, 잠잘 때 듣기 좋은 음악, 명상할 때 듣기 좋은 음악 이런 채널들을 저라고 안 해봤겠습니까? 순호 AI로 음악 뽑아서 오디오 스펙트럼 붙이고 이펙트 효과 넣고 영상도 움직이게 만들고 카메라 패닝도 넣고 슬로우 줌도 넣고 배경도 바꾸고 루프도 매끄럽게 이어 붙여보기도 하고 유튜브 공식 아티스트 채널로 등록도 해보고 제가 해볼 수 있는 모든 전술은 그냥 다 때려 넣었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올렸습니다만 말 그대로 디지털 노가다에 불과했습니다. 수익화를 통과한다 하더라도 대부분 포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그렇다고 그런 플레이리스트 채널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되긴 됩니다만 조회수 수익만 바라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플레이리스트 채널을 운영하더라도 남들보다 뭔가 달라야 합니다. 물론 운영을 잘하시는 분들은 월 1000 이상 벌기도 합니다만 앞에서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시간을 갈아 넣어서 번 1원인지 시스템이 만들어준 1원인지를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 1원에 대한 출처는 본인만 알 수 있거든요. 제가 지금 보여드린 구조는 음악 한 곡이 혼자 돌아다니면서 만들어낸 성과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구조를 짜기 전에 저는 이 블로그 글을 읽고 전략을 세웠습니다. 바로 도끼처럼 부자 되는 법입니다. 물론 논란도 있고 비판도 많지만 핵심 원칙들을 살펴보자는 것이죠. 술, 담배, 욕, 커피 안 한다고 하네요. 저도 술, 담배는 끊었습니다. 욕은 거의 안 하고요. 저도 커피는 합니다.
2000년대 보시면은 그 당시에 힙합이 돈이 될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시대별 차트를 확인해보면 아시겠지만은 힙합곡이 고작 4%에 불과하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기획사를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투자 대비 수익이 높다는 뜻이죠. 그러면서 소수의 단골이 작은 맛집에 오듯 듣는 음악이다. 부산으로 치면 돼지국밥집이다 라고 말하죠. 타겟이 아주 뾰족하다는 뜻입니다. 요새는 음반을 사서 듣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을 통해서 스트리밍하는 시대가 열리면서 검색을 통해 특이한 음악을 골라 듣는 계층이 생겼거든요. 물론 대부분의 인기 차트 위주로 듣겠지만은 소수의 다양한 취향을 가진 롱테일에 속하는 리스너들이 도끼의 음악을 들을 확률이 더 높아진 것입니다. 여기죠, 롱테일. 긴 꼬리란 소리입니다. 메가히트를 노리기보다는 골수 팬을 공략한 겁니다. 게다가 음반의 제작, 유통, 기획 등의 모든 과정을 스스로 한다면 먹고 사는 것을 넘어 부자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요즘에는 집구석에서 노트북만 있으면 제작, 유통, 기획 모든 걸 다 할 수가 있죠. 저처럼 말입니다. 지구상에 제 노래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99.9%일 겁니다. 무명 중에서도 최상위급 무명이란 소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작 한 곡으로 한 달에 599만원이 나온다면은 10년 동안 320곡을 작업한 도끼는 어마어마하겠죠. 참고로 윤종신이 데뷔 26년 차에 420곡이라고 합니다. 도끼랑 윤종신은 장르가 정반대죠. 저는 이제 고작 2개월 차 접어들었거든요. 월간 윤종신 다들 아시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공이냐 실패냐를 따지지 말고 매달 한 곡씩 발표해서 노래가 쌓여서 하나의 히스토리가 생기면 그걸 따라오는 사람이 생길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라고 나와 있죠. 존리라는 노래 한 곡이 역주행하는 바람에 안 그래도 부자인데 더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게 도끼의 전략이죠.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때 진입해서 일단 버티세요. 강한 자가 남는 게 아니라 버틴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요즘에는 뭐 오래 버틸 필요도 없습니다. 메가 히트를 노리기보다는 살아나기 위해 소수의 팬을 확보합시다. 만약 모든 과정을 본인이 혼자서 할 수 있다면 수익 극대화를 꾀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증명을 해낸 거죠. 스트리밍 시대에는 하나의 명작보다는 다수의 범작이 낫습니다. 지금 가능하죠. 이 글을 읽고 나서 온몸에 소름이 쫙 돋더라고요. 세상은 그냥 답을 다 알려주는구나. 사방천지에 정답이 널려있구나. 그런데 돌아보면 그 방법 그대로 실행에 옮기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같은 글을 읽고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넘어가는 사람도 있을 테고요. 그러면 나도 320곡만 넘기면 부자가 되는 건가? 하는 막연한 목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바로 도전했습니다. 도끼는 10년에 걸쳐서 320곡을 만들었지만 저는 일주일 만에 240곡을 유통시켰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비참했죠. 본전도 못 뽑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돈만 갖다 버렸습니다. 둘의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흘러가는 음악과 머무는 음악에 있었습니다. 흘러가는 음악은 말 그대로 BGM이죠. 그냥 들리니까 듣는 음악입니다. 백그라운드 뮤직. 요즘 그렇게 돈 버는 방법을 알려주는 강의는 늘렸습니다. 카페에서 듣기 좋은 음악 만들고 공부할 때, 잠잘 때 듣는 음악 만들면 돈 벌린다. 그렇게 꾸준히 올리면 언젠가 터진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방식은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수노 열고 음악 몇 개 뽑고 재생화면 만들어서 올리는 건 지금 초등학생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부 흘러가는 음악만 쌓이는 거죠.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음악, 억지로 들어도 내일이면 기억조차 안 나는 음악. 수량은 많아지는데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단 1초도 머무르지 않는 음악들입니다. 데이터를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서도 수요와 공급 법칙이 적용됩니다. 다들 알고 계시는 로우파이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구독자 범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지점까지 구독자층이 두텁죠. 23만 이하까지는 박 터지는 시장이라는 겁니다.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뜻이고요. 근데 조회수는 상대적으로 거의 바닥을 기고 있죠. 근데 잘 나오면은 100만 이상까지도 노려볼 만하다. 영상 게시를 보시게 되면은 이때쯤 유행이 있었나 봅니다. 지금 또 서서히 또 많아지고 있죠. 공급이 많아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23만 구독자 이상을 넘겨야만 경쟁자가 거의 없는 시장이고요. 근데 100만 구독자를 가진 채널이 거의 다 독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주제로 하시게 되면 좀 버티기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초반에 7도 한번 찾아볼까요? 제가 찾아놓은 게 있거든요. 7도 한번 보겠습니다. 7도 마찬가지로 구독자층이 좀 두텁죠. 100만 구독자가 거의 다 독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영상 게시를 보시면은 하시는 분들 많아지고 있는 거죠. 그런 것보다는 공부할 때 듣는 음악, 차라리 좀 뾰족하게 가는 거죠. 여기 보시면 듬성듬성 하잖아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그에 비해서 그래도 조회수가 100만 이상 터질 가능성이 높다. 영상 게시일은 서서히 이제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다가 조금 줄어들고 있네요. 이런 식으로 좀 뾰족하게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제가 하고 있는 트로트를 한번 볼까요?
트로트 시장도 사실 박 터지는 건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밑에 게 로우파이거든요. 로우파이보다는 지금 시작하는 사람들이 덜하죠. 영상 게실도 보시게 되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다가 대부분 포기할 때 이럴 때 우리가 치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도 트로트 시장에서 도끼처럼 뾰족하게 가기 위해서는 좀 더 뾰족하게 최신 트로트를 한번 볼까요? 왜냐하면 최신 트로트도 사람들이 많이 찾거든요. 최신 트로트로 지금 최근에 공급량이 좀 늘어나고 있긴 한데 구독자 범위를 보시면은 거의 불모지입니다. 거의 한 22,000 구독자만 넘어서면은 그 위로는 경쟁자가 아예 없습니다. 조회수도 이 정도면은 뭐 잘 나오는 거고요. 합계가 1.1억이면은 괜찮습니다. 지금 시작해도 조회수가 잘 나올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트로트가 최신 트로트만 있는 게 아니죠. 제가 찾아본 것 중에 신나는 트로트도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거의 안 하다가 지금 최근에 조금씩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기도 거의 불모지죠. 16,000 구독자, 13,000, 뭐 한 2만, 3만 이 정도면은 뭐 조금만 넘어서면은 경쟁자가 거의 없는 거죠. 해볼만 하다는 뜻입니다. 제가 하고 있는 감성 트로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6,000명만 넘어서도 거의 경쟁자가 없습니다. 좋아요도 상당히 잘 나오고요. 조회수 범위는 그렇게 잘 나오는 시장은 아닙니다만 상당히 뾰족한 곳입니다. 여기는 올리다가 사람들 거의 다 안 하죠. 지금 힌트는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우물이 나오는 곳에서 우물을 파야죠. 밑에 우물이 없는데 계속해서 꾸준히 열심히만 판다면 결과는 뻔하겠죠. 아무것도 모르고 열심히만 하면 빠르게 망한다는 말이 바로 여기서 나온 겁니다. 도끼가 10년 동안 320곡을 만든 건 그냥 의미 없이 막 찍어낸 음악들이 아니거든요. 국밥처럼 누군가는 찾아서 듣는 음악들입니다. 매 곡마다 자기만의 색깔이 있고 스토리가 있고 완성도가 있었습니다. 사람들 마음에 머무르는 음악들이었죠. 윤종신도 마찬가지고요. 320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320개에 머무르는 음악이었기 때문에 그게 자산이 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우리가 도끼나 윤종신처럼 피땀 흘려서 음악을 정성스럽게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요즘 기술이 너무 좋아졌고 AI 도구들이 너무 잘 만들어져 있어서 혼자서도 충분히 빠르고 가볍게 음악을 만들 수 있거든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작곡 천재가 되는 것도 아니고 편곡 전문가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음악이 스스로 돌아다닐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능력입니다. 성격 급하신 분들은 아래 설명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 확인해 보시고요. 제가 실제로 이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했던 원칙, 전략, 제작 방식과 운영법까지 보물지도 5권에 모두 정리해 두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되셨다면 조금 더 공부하시고 나중에 도전해 보셔도 늦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입장벽이 존재하거든요. 그 진입장벽이라 하면 바로 돈입니다. 큰 돈은 아닙니다만 완전 공짜도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쇼츠 한 편 만드는데 2-3천원 들어간다면 100편을 만들어 올리는데 2-30만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 곡 유통하는데 한국 돈으로 약 5만원이 들어가거든요. 그게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좀 더 준비하고 오시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 투자가 가능하시다면 충분히 시작해볼만 하고요. 자가용 타고 다니면 기름 넣잖아요. 지하철 타더라도 요금을 지불합니다. 월 400만원 이상 벌 수 있는 시스템을 굴리는데 아예 돈 한 푼도 안 들이겠다면 그건 도둑놈 심보죠. 그 진입장벽을 넘어서 시스템을 만든 사람이 결국 시장 대부분을 가져간다는 뜻입니다. AI가 음악을 만들고 AI가 영상을 만들고 AI가 제목과 썸네일 다 만들어주고 이제는 실행력이 경쟁력이 아닙니다. 누구나 실행할 수 있거든요. 실행은 이미 기본값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시대의 승부처는 바로 기획과 설계에 있습니다. 얼마나 전략적으로 시스템을 설계했는가, 얼마나 구조적으로 접근했는가, 그 모든 것을 치밀하게 기획했는가가 바로 핵심입니다. 방향이 잘못되면 아무리 빨리 달려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리 꾸준히 올려도 결국 엉뚱한 곳으로 가게 되어 있거든요. 저도 그걸 몸으로 깨닫는데 꽤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방향을 바로잡는 순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고작 1만 명도 안 되는 채널에서 제가 꾸준히 영상을 만들어 올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절로 돈이 벌리고 있습니다. 어떤 방향을 선택할지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저는 그저 제가 경험한 현실을 보여드렸을 뿐입니다. 다가오는 12월 26일 11월 정산 금액도 다시 공개해 보겠습니다. 구독해 놓으셔야 되겠죠. 저도 기대됩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앞으로 더욱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긴 시간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신국부론 황보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